네, 안녕하세요. 아마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재테크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또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출연하셨을 때 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나오고 제가 싶었습니다. 감사하죠. 그 20대를 네. 또누님께서 좀 어떻게 보내셨고 1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돈을 모아야겠다는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제가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꿈이 있었어요. 원래는 저도 어, 사진 작가가 꿈이었고 어, 그때 한창 길거리에 좀 패션 모델 같은 분들 찍는 스트릿 사진 작가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 작가가 돼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데는 워낙에 페이가 적어가지고 월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아 실제 일도 하셨어요? 네,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는 꿈은 해외 유학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제가 만났거든요. 어, 근데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둘이 벌어서 200 가지고는 절대 독립 못 한다고. 그 당시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화가 살짝은 났죠. 인정해야 되는데 화가 살짝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꿈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멋있으니까 되고 싶은 거지. 사실 실력도 없었고 제 공부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당장 돈부터 벌자 생각을 해서 회사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저축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미련하게 모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해서 3년 5개월 정도 돼가지고 1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7살? 네. 27살 10월이었을 거예요. 와 그러면은 그게 3년 5개월 동안 1억을 모으려면 네. 이거 쉽지 않은 금액 같은데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하면은 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내용들 제가 투자하고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달러가 되게 쌌어요. 그때 99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05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그냥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그냥 돈을 벌면은 많이 사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성과들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금방금방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거의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4살부터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죠. 7년 7년 전이면 전, 2015년. 네. 그때군요. 그때부터도 주식이 많이 올랐죠. 미국 주식이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 전에 네. 경제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전혀 없었고 주식 투자는 저희 집안에 또 어떤 친척분께서 주식 투자로 좀 안 좋은 일을 결과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에 대한 편견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은 또 아니까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위험하게 하니까 이게 도박과 같았던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상당히 얕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해서 1억을 딱 모으시니까 네. 뭐가 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단순히 100만 원 아끼고 200만 원 아끼고 저축을 열심히 해서 모으는 것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1억을 모으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무조건 필수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또누님께서 네. 쓰신 책 요즘 투자를 보면은 S&P 500 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이 네. 그때부터 처음 투자할 때부터 S&P 500을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갈팡질팡을 많이 했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책을 보고 기업 분석을 해보자. 근데 기업 분석을 시도를 했지만 다 영어더라고요. 거기 당연히 영어지만 그래서 미국 이거는 주식을 사시려고 하는 네네네 개별 처음부터 종목을. 네네 개별 종목 분석을 해봐야겠다. 음. 나도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수익이 안 나고 뭔가 마음은 조급해지고 해서 다 팔고 나서 인덱스를 그때 시작했어요. 워렌 버핏 책에 그게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그 말 듣고 그냥 바로 적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사회초년생이니까. 2년 뒤에 선물 거래 책을 한번 본 거예요. 단타 책, 이런 트레이딩 책. 그래서 다 팔고 다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진짜 될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으니까.
책에서 말한 것들이 뭔가 설득력 있고 어. 그래서 선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리딩 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 리딩 하는데 가입해서 거기 방송하시는 분한테 그런 거 찝어주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벌다가 다 잃었어요. 아, 얼마 안 돼서. 진짜 잃었어요? 네, 아니면 진짜. 아니요, 아. 돈을 진짜 다 잃었어요. 번 거 그 이상으로. 400을 벌었거든요, 제가. 어. 근데 제가 하루인가 이틀 만에 600을 잃었어요. 어. 그때 좀 충격을 먹고 다시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은 팔고 나서 다시 5년 정도 다시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좀 실수를 거친 다음에 인덱스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S&P 500인 거죠? 네. 나스닥 100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기술주도 안 사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족이 되시나요? 이 수익률이? 그게 사실 딜레마죠. 이게 시장 평균 지수를 투자하다 보면은 이게 지루하거든요. 움직임도 더디고. 선물까지 하셨으면 되게 맞아요. 화끈하잖아요. 네, 그거 엄청 화끈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0만 원 먹어진 거 아무것도 일도 아니더라고요. 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과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개별 주식이나 뭐 선물 거래나 이런 거를 한 결과랑 S&P 500을 그 당시에 내가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S&P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시간 투자는 제가 더 많이 했잖아요. 개별주 이런 데는 막 책도 읽고 리딩 클럽 가입해가지고 돈 내고. 근데 결과가 S&P가 더 좋더라고요. 네. 거기서 느꼈죠. 대부분 그냥 메인은 무조건 인덱스로 가져가야겠구나. 네. 그러시군요. S&P 500은 그러면 또 연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200년 기준으로는 6.7.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안해서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까지 포함시키면 10% 정도 될 겁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나 평균이거든요. 10% 이렇게 안 나오고 못 나오는 연도도 있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연도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한 6.7, 7% 정도. 인플레이션 빼고. 네. 그럼 대략 한 10%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10%가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거 아무도 모르겠죠.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는 오히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은 한 평균 10% 정도. 네, 그 정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 정도 기대하고서도 이렇게 3년 5개월 만에 1억을 모으고 네. 또 그로부터 한 3년 후인 30살에 3억을 모으고 이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도 제가 사놨기 때문에 달러 상승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제가 그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달러를 샀을 때랑 지금의 달러 그 1,440원이잖아요. 얼마나 수익을 받나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차익이 있더라고요. 물론 환차익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태까지 환전했던 것들 평균을 매겨보고 현재 환율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3천만 원의 이득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수익률은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이전의 수익률은 좀 더 높았지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월 수입이 이렇게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씩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S&P 500을 계속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은 인덱스에 월로 꾸준히 넣는 방법. 근데 이미 내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다. 그럼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하락폭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때를 노려서 그때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법칙화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의 경우는 주식의 60%를 꼭 투자하고요. 그다음 현금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에서 40%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들어오면 네. 60만 원은 주식을 사는 거네요. 네, 그런 개념이죠. 네. 그 대신 40%의 현금은 꼭 투자 대기금으로 네, CMA나 아니면 달러로 환전하면 달러 RP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그런 걸로 항상 이제 모셔놓는 거죠. 위기 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게 항상 다 사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렇게 다 사다 보면 진짜 기회 있을 때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건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역사적인 수익률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정말 그 짧은 기간에 그 투자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최종 자산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위기 때 과감하게 사야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때 현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따로 빼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간단한 네. 말씀 같지만 사실 내가 처음에 돈이 또 없으면 네.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선물 갔다가 음. 인덱스로 갔는데 또 거기서 그걸 다 넣지 않고 거기서 또 60%만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면 네.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많이 근데 답답해요. 그걸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처음이 제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쌓였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변동이 크게 안 돼요. 지금 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40%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넣었잖아요. 아마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르길 바라니까 일단 오르는 마음으로 샀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럼 미국 주식을 네. 그 원화로 사는 건 아니고 달러로 사시는 거죠? 네. 달러로 환전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S&P가 한 20% 떨어졌네요. 20에서 한 25%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환율 효과 만약에 적용을 하면 네. S&P가 떨어지기 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겠네요. 아. S&P 500이 떨어져도 네. 그 폭이 맞아요. 환율 효과 때문에 별로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달러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손실분을 커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환전을 해서 미리미리 쌀 때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쌀 때 우리는 입장권을 미리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라는 놀이공원 입장권을 미리 사고 나중에 비싸질 때를 노려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수기니까 되게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린 미리 달러를 샀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더 유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저도 되게 느끼는 게 S&P 500을 네. 저는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네. 사니까 네. 그래서 그 딱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9%밖에 안 빠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받는데 플러스야. 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 지금 다 이렇게 막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네. 어려워하시고 또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네. 예를 들면 뭐 금요일 날 같은 때 S&P랑 나스닥이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막 날아가는데 네. 월요일 날 되면은 또 우리나라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되게 그 환에 노출됐다는 게 이 네. 리스크 해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조금 유리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네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S&P 500을 앞으로도 계속 네. 변함없이 네. 모아가실 생각이세요? 무조건이죠. S&P 아니더라도 음. 다른 ETF도 한 개 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이 저는 지금이 물론 떨어졌지만 한 2년 정도만 봐도 2년 전만 봐도 크게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ETF인데 이것도 결국 미국만 제거한 ETF가 있습니다. 네. S&P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미국만 제외. 이름도 되게 미국만 제외예요. 이제 종목 코드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하나 사면 미국을 빼고 전 세계 선진 국가나 이런 소형주들이나 중형주 이런 걸 한 번에 다 살 수 있거든요. 걔네가 10년 정도의 그런 추이를 보면 사실 재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 수익률이 이전에 있었던 1, 2년 전에 있었던 강세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분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장기 투자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장기 투자 개념 아니고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티거? 티커요? VEU 그거를 제가 사고 있는데 VU. 네. 그거 한 주를 사면 미국만 딱 빼고 전 세계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가 일단 싸요. 0.07% 되게 싸가지고 그리고 지금 배당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배당도 줘요, 4%? 네, 네. 와. 이게 개별주였으면 네. 좀 사기가 그렇죠. 배당률이 높다고 함부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거의 거기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웬만한 국가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사이드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셔서 인터뷰하면 네. 이 두 파로 갈리는데 네. 하나는 이제 계속 그래도 미국이다. 네. 거기는 혁신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난 10년 거의 뭐 15년 동안 미국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흐름이 한번 바뀔 것이다.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은 쉽게 막 네. 각 나라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 VU 같은 거 좀 공부해 보시고 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열린 생각으로 투자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쪽만 선택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 양쪽은 선택하되 일부 비중은 저 VU 같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차트만 보면 사고 싶지 않아요. 그 10년 전이랑 봤을 때 크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 과거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산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고 네, 약간 맞아요. 서브 느낌으로. 네, 그러면 아까 그 주식 60, 현금 40 이 정도 비율을 평소에도 계속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40은 언제 쓰는 거예요? 40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저는 고점에서 한 30% 떨어졌을 때 10%를 줍니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대충 주식의 70, 현금이 이제 30이 되겠죠. 그리고 30%가 이제 떨어지고 40%까지 찍으면 이제 주식의 80% 비중을 두고 현금 20%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현금 비중을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네. S&P 기준으로 30%인가요? 네. 그럼 30%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잘 안 빠져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 스스로도 되게 충동적인 거예요. 이번에 마이너스 28%를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샀죠. 제 기준은 안 있으니까. 샀어요? 네. 그거를 한번 안 지키게 되면 기분 따라 사는 거라서 안 샀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전 지금 거의 원래 6대 4였는데 계속 안 사다 보니까 거의 5대 5로 현금이 50%가 됐어요. 네. 그럼 좀 그 기준을 네. 제가 볼 때는 뭐 더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여기서 S&P 뭐 20%더 빠질 수도 있다고 막 언론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빠져서 네. 그리고 분위기도 뭐 어떻게 느끼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막 20%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 룰을 좀 네.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 10%씩 위로 올려서 한 어. 마이너스 20일 때 넣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투자를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맘대로 바꾼다면 애초에 기준을 잡는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기분 따라 할 게 아니라 역사적인 하락폭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보통은 1에서 2년 그 주기로 시장이 한 10% 정도 떨어지고 2에서 3년 주기로 시장이 한 고점에서 20에서 25% 정도 떨어지고 10에서 한 20년 주기로 반토막 그 이상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때 유동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가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를 위해서 저는 현금 비중은 꼭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한 20%, 네. 나스닥이 3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40% 빠졌더라고요. 되게 많이 빠졌네요. 필라델피아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청 빠졌는데 네네. S&P가 진짜 이게 50%가 빠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날이 오길 바래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야. 그런 날이 안 오면은 이번에 놓쳤다는 거에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50%가 떨어지면 거의 2009년 수준이니까 그러면 정말 저는 젊은 나이에 이 시기가 왔다는 거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무섭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계속 현금 비중을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와, 지금도 왜 더 안 빠지는 거야 막 그러겠네요. 근데 이번에도 30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봤는데 또 오르더라고요. 와, 지금 네.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이러면 네. 댓글이 다 이제 뭐 네. 비관적이고 또 그렇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사실 그 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고 또 사실 거잖아요.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 네. 이때도 S&P를 주로 사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그게 그렇구나.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저는 거의 메인 비중이 물론 100% 다 인덱스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투자 비중의 70%가 인덱스, S&P, 그 다음에 이번에 산 VU가 한 10% 정도 돼서 70%인데 나머지 현금. 네, 나머지는 개별주를 좀 갖고 나머지 있습니다. 개별주. 네. 그런데 항상 메인은 S&P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두 부류로 또 갈리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셔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좀 더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번 진짜 모험을 해서 개별 종목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다른 한 분은 진짜 개별 주식은 너무 답이 없다, 힘들다 네. 해서 또 한국 주식은 또 힘들다 해서 S&P 500으로 그 버핏이 말한 것처럼 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한번 투자를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잘못된 실수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만약에 50%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정말 나중에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빨리 찾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만 사도 수익률이 상위 10%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굳이 그런 모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음. 정말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되는데요. 전 메인 비중은 꼭 시장 평균을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말이죠. 내가 이전에는 개별주 투자 성과가 전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다음 달부터 개별주를 내가 잘 투자할 그렇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령 그게 엄청 올랐다고 해도 그게 실력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샀는데 그게 불안하면 그건 저는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한 50% 대형 우량주라고 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50% 빠졌는데 네. 싸다고 들어갔는데 네. 70%까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와 70%에서 원금 회복하려면 그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180%? 그때 만약에 엄청 현금도 없었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비축하실 때는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달러 IP 통장이나 네. 예금이나 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묶어 두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은 대부분 지금 제가 다 달러 자산이라서 RP로 넣어놓거든요. RP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2.3 정도의 이자가 그러죠? 나와요. 달러로? 네,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자를 받고 있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도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소득은 원화로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너무 달러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연금저축펀드나 ISA로 원화로 사든가 이제 환 해지 혹은 환 노출을 반반 정도 투자를 하든가 전체 엔화도 모아가고 있어요. 엔화로 S&P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엔화를 환전해서 어.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건 그래서 엔 해지가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사면 이제 달러 영향은 안 받고 나중에 엔 차익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엔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엔화를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와. 그냥 지금 다 쓰시는 증권사에서 엔화로 환전만 하고 해외 직투랑 똑같아요. 미국 직투랑. 그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검색하시면 바로 엔화 투자가 가능해요. 혹시 그런 영상들도 그 유튜브 채널 똥도 네. 거기다 올려주시나요? 아직 올리진 그거 않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좀 이번에 엔화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모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자세하게 그런 거 한번 공부해 보면 네. 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들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웅달책방 먼저 알려드리고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그럼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달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고 네, 지금은 달러 환전하지 않아요. 그럼 환전 기준 환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환율은 되게 단순해요. 저는 막 실력으로 하는 것보단 되게 단순하게 들어가는데 네이버에 그냥 기간별 평균 환율 조회 치면은 은행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10년 평균 혹은 20년 평균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평균 기준으로 환전을 해요. 네. 사실 환율은 주가의 미래 예측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긴 기준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예,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는 위로 오르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환전을 해요. 그럼 대략 얼마예요? 지금 같은 경우. 그 네. 20년 평균이? 지금 좀 올랐지만 원래 보통은 1,100원 정도입니다. 1,100원 후반대 달러가. 네. 그럼 그때 환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와 그렇구나. 그때 제가 좀 많이 샀어요. 아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네. 그 전에 이제 바꿔놨던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미리 사놓은 달러로. 지금도 이제 미리 사놓은 달러로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달러 RP로 돌리면서. 네. 그 아까 28%까지 내려왔는데 네. S&P 500이 네. 30%가 아니어서 현금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달러도 이렇게 엄격해요?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샀을 때 스스로 이 룰을 어겼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도 어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28%에 만약에 네. 뭐 그때 당시로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샀으면 네. 지금 20%라고 하면 또 한 네. 8%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배가 아프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냥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알 수 네. 없고 감안하는 거죠. 10년에 50% 떨어질 거니까. 네. 일정 비중만 원래 10% 투자하기로 했던 거를 음. 조금만 쪼개서 그냥 투자를 하겠죠. 그 비율 유지를 하면서요. 6대 4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또누님의 채널을 제가 보니까 한 1개월 전 정도에 올리신 영상 같은데 네. 하락장에서도
5천만 원 이상 수익 중이다. 끄떡없다. 네, 끄떡 없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투자 스타일 때문에 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음. 되게 막 특별한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1000명이 따라했을 때 10명이 효과를 보는 것보다 1000명이 따라했을 때 900명이 효과를 보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그걸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덱스 투자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만의 현금 비중의 약속 이런 거를 잘만 지키면 지금 사실 저는 큰 위기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근데 이전에 기분대로 투자했다면 지금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시장은 떨어지고 있고 현금은 없고 손실은 크고. 근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벽돌 쌓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제가 또누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S&P 500을 주로 투자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네, 개별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나스닥이나 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니까 네, 이건 무조건 반도체는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벌써 20% 40%잖아요. 네, 벌써 하락률이 20% 차이가 나니까 네, 진짜 싸다고 느껴서 네.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유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유혹은 되는데 그걸 저 역사책 공부를 많이 해요, 요새.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 같은 거. 근데 이런 약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풍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1900년 초기에는 이제 TV나 이런 라디오 때문에 그때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해서 그런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똑같이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더라고요.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주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오르기는 해요. 덕분에. 기술주 덕분에. 근데 제가 거기에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뜨겁게 올랐다가 차갑게 식어서 전 거기는 투자 대상으로 보진 않고요.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또 확 오르더라도 빠질 땐 또 네. 무섭게 빠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또 또누님 채널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네. 그래서 투자는 이제 S&P 500으로 심플하게 가면서 자기 개발 네. 열심히 하시면서 네. 또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고 소득을 늘려서 또 네. S&P 500에 투자하고 네. 그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했을 때는 너무 먼 미래라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 성과가 좋아지려면 월 수입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월 수입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나만의 좀 만들어진 투자 전략을 계속 취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모두가 주식 투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데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좀 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취하시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월 수입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또누님께서 네. 그때 그 책에 보니까 집도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시고 그 집에 거주하시면서 네. 계속 자산 이렇게 모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지금 보면은 부동산 쪽은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뭐 부동산 계획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좋은 게 내 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서요. 네. 어, 좀 어떻게 보면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이제 내 집 마련은 멀어진 꿈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또 금리도 되게 낮아서 대출은 잘 나오는데 집값은 그만큼 막 오르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비관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오니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이제 사회초년생, 어떻게 저도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손에 닿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직장이 좀 멀어가지고. 그럼 매도를 하고. 네. 아니요. 매도는 안 하고,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라서 이거는 월세나 전세로 주고 저는 이제 직장이랑 좀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려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네. 그 사전청약 네. 그것도 미달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미계약도 많이 나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빠지긴 했는데 네.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20대, 30대들 뉴스에서는 좀 안 좋은 거, 좀 네. 부정적인 거 위주로 네. 올라갈 때는 진짜 영끌에서 사고 지금은 다 괴로워서 네. 2030 세대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그런 분도 많겠는데 네. 또 또누님 같은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그 핵심 기준에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네. 근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다수가 이제 비관할 때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 일단 돈을 모아놨으니까 어.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달러도 있어가지고 이걸 환차익할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집값에 이제 보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좀 상황에 너무 그렇게 자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길게 보고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누님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나요? 네, 직장 다녀요. 어. 전업 투자자 아닙니다. 아, 그걸 몰랐네요. 인덱스로 전업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언제부터 계속 다니신 저 거예요? 계속 다녔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대출도 잘 나오겠네요.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 있으면은 뭐 네. 어느 정도 대출 다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집 살 때 또 네. 대출도 잘 나오고 그 생애 최초는 아니겠네요. 그쵸. 예. 아마 그건 안 될 것 안 같은데 돼요.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표준인 것 같아요. 딱 그 감사합니다. 정도를 가는 네. 사람의 표준. 앞으로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2030 세대들이 네. 처음에 태어날 때 막 자산 격차 크고 흑수저는 이제 용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또누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월급 30만 원 아까 네. 처음에 얘기해 주셨듯이 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요새는 좀 이제 뭐 SNS가 너무 발달돼서 비교가 쉬워진 것 같은데 너무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제 스타일대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데 네.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네, 와, 힘들죠. 또누님이 그걸 보여주셨네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그 포트를 보면은 물린 분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개별 종목 사신 분들이 많을 거고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또누님의 영상을 지금 들었어요. 네. 이게 갑자기 또 바꿔버리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막 손절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잃어봤거든요. 저도 많이 물려봤고요. 저 선물 거래로 그때 잃었을 때 일주일 동안 슬퍼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냥 한번 뒤집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게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개별 종목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 지금 만약에 손실률이 크다면 조금씩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요. 근데 손실이 크다면 정말 힘드시겠죠.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네.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무리 그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나 해도 네. 사실 S&P 500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게 우량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보면은 뭐 지정학적 이슈도 막 이게 풀려야 이제 가는 건데 네. 그게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은 사실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줄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참 그게 눈앞에서 그 손실을 확정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힘들죠. 그래서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그 마음을 아니까 힘들죠. 네. 일단은 투자를 크게 잘못하면은 그 손실분을 또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게 참 와닿네요. 그 만약에 그걸 뒤집지 않으면 그래도 네. 계속 하던 그 네. 투자를 네. 고수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는 거. 뭔가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이니까요. 내가 끌어와야 되는데 자꾸 끌려다니는 느낌이면 매일 그냥 회사 가서 종목 확인하고 종목 토론실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투자한 그 손실이 난 주식에 끌려다니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또누님께서 네.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아이도 낳으실 거고 네. 이제 집도 더 크고 나중에 이제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도 할 수 있고. 네. 막 혼자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처음부터 인덱스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미 그 친구는 태어나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대 투자 지평이 80년일 텐데 80년 그 이상일 텐데 이 아이한테는 어떤 투자를 권해야 될까? 근데 그런 단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주식 계좌 만들어서 투자 시켜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산이 정확하진 않은데
80년이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최근에 저도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S&P 500에다가 80년이 되니까 660억이 되더라고요. 와, 80년 되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복리가 네. 20년부터가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20년은 버야 돼. 맞아요. S&P 500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 되게 더디고 오르는 것도 다른 애들 뭐 테슬라랑 비교해 보면 이게 오른 건가 이게 되게 비교되거든요. 한 자릿수밖에 안 오르고.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20년을 넘어가고 딱 30년 넘어가면 네. 단위가 이제 10몇억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버티면 되는데 이제 자녀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고 네, 맞아요. 사실 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한 30, 40에 시작해도 네. 60, 70에 부자가 되는 거니까 조금 네. 늦은 감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를 진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네, 참 그게 맞는 것 중요하다.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또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네. 방법을 네. 계속 고수해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 앞으로도 원칙을. 근데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죠. 저도 음. 계속 테스트를 받고 음. 근데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네. 또님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전하고 싶은 주제나 뭐 아. 고민 좀 있으실까요? 일단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은 음. 저보다 훨씬 더 인생 선배님들일 텐데 사실 주식 투자 부분에서 저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옳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상황에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스타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투자의 똔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